약간 그 앞으로의 일정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요새 그 제주도 중국발 크루즈선 네 6년 만에 기항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긴 했죠. 뭐 화장품 관련 종목이라든지 소비재 쪽이라든지. 근데 뭐 그 종목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재료약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갖다다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뭐 중국발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약간 낯간지럽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뭐 기사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솔깃하게 귀에 다가오긴 할 겁니다. 아, 하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뭐 한글로 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좀 매우 가슴으로 와닿긴 하죠. 좀 밀접하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시장을 우선 본다면은 어, 제가 보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관점보다는 제가 주식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식은 약간 공감이 아니라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경우는 공감이 우선이잖아요. 노래라든지. 근데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기 때문에 공감보다는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거, 그것이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네 유럽 증시가 약간 보합의 모양새가 있었죠. 네 미국 증시도 약간 보합의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살짝 눌리는 모양새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저번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뭐 다우도 그렇고 그쵸? 올라갔다 걸리는 자리잖아요. 나스닥도 걸리는 자리. S&P도. 그래서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투자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죠?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타이밍은 아니고 다만 이제 어 다만 좀 이런 일정을 보면서 내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은 좀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 뭐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종목들을 들고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어떤 한 종목에만 다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상장된 종목이 2,000개 종목이라면 2,000개 종목에서 또 거기에 맞게끔 들고 계시긴 하겠죠. 종목 포트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뭐 일정들. 네, 8월 30일 날 제주도에 중국발 크루즈선 6년 만에 기항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고용 보고서가 나왔지. 오히려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옴으로 해서 주가가 좀 약간 약세로 빠진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9월 달은 이제 추석 관련된 이야기 같죠. 그리고 중국은 중추절 관련된 이해가 있고, 국경절? 하여튼 최대 명절이 우리나라하고 중국에 있습니다. 9월 달에. 그래서 명절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긴 하겠지. 명절 관련된 뭐 섹터의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소비주겠죠. 소비 섹터가 아무래도 뭐 화장품부터 그쵸? 화장품도 뭐 선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여행, 면세점, 카지노 뭐 이런 것들 레저 이런 섹터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뭐 홈쇼핑, 어,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도 보실 필요가 있긴 하겠지. 하여튼간 뭐 아무래도 추석하고 중추죠. 그다음에 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여기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쭉 이게 최근에 올라오긴 하네.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근데 최근에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눌리죠? 그 눌림목에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눌림목 자리에서. 네, 여하튼간 소비 섹터는 뭐 화장품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뭐 엔터 관련된 그 뭐 재계약 이야기 있고 YG 관련된 거 엔터주도 한번 주목해 보시고, 어차피 뭐 다 재료가 있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9월 7일 날에는 네 연준의 베이지북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9월 9일에서 9월 10일까지는 G20 정상회의가 있고, 또 넷마블 게임 쪽은 얘기가 많이 나. 넷마블 뭐 세븐 아이즈 키우지 뭐 요거 글로벌 출시가 있고, 그다음에 9월 10일부터 저기 9일부터 12일까지 세계 폐암 학회 좀 이런 게 많이 있죠. 9월 달하고 10월 달에 바이오 의약 바이오 쪽 관련된 이슈, 9 세계 폐암 학회 이슈가 있고, 10월에는 유럽 당뇨 학회, 유럽 종양 학회 여기 있지. 유럽 종양 학회, 유럽 암 학회 관련된 이슈가 다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임상 학회 이슈도 있고, 애플 아이폰 15 출시 9월 12일 날, 9월 14일 날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9월 14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있으니까 이때는 한번 조심하셔야 될 거고, 9월 19일에서 20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근데 동결로 예상되죠. 근데 게임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다. 게임 뭐 어떤 거 출시 이런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추석 연휴 있으니까 9월 말부터 10월까지 초까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는 이제 9월 달 되면은 그 추석이 있잖아요. 예, 추석이 있을 때는 주가가 좀 약세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주가가 이제 9월 달에는 좀 통상적으로 왜 빠지냐면은 그 아무래도 그게 있잖아요. 그 연휴 때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연휴 때 돈을 써야 돼서 주가가 좀 빠져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시장에는 유동성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동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연휴 때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추석 그 근처로 해가지고 좀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9월 달에는. 그거 보시고 그거 참고하시고, 네, 그거 참고하시고 투자 전략 좀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공격적으로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니까, 그런 건 좀 시장 분위기 아시죠? 그런 거 아시면서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6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가 있다는데 뭐 의미도 없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는 네, 아무런 의미도 없는 회의이기 때문에, 맨날 동결만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아무런 쓰잘데없죠.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까지 좀 전반적인 뭐 9월달 키워드 흐름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9월달하고 10월달에 그 바이오 관련된 행사가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행사가 있어서 뭐 바이오 쪽을 한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9월 중순 이후로. 네, 여하튼간 그렇게 보고요. 네, 요 정도 좀 살펴볼게요. 시장 흐름.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누르시고.